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된 그러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부동산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자지만요.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된 상태에서 기존에 12억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첫 번째 말씀을 당연히 드려볼 수 있습니다. 9억까지가 비과세였는데 12억까지 비과세 요건은 12억까지 올린 상태에서 그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먼저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12억 초과되는 그러한 주택 같은 경우도 1가구 1주택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양도세라는 거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상향된 그러한 영향하에 양도 차익은 줄어들면서 12억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들이 최고의 승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영향하에 예상들을 해보면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호재로 12억 미만이던 12억 이상이던 주택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법 개정 이후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팔라는 수요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그 중에 일부 같은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상향됨으로써 세금 경감과 함께 옮겨 타는 수요들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산세 부담으로 좀 낮춰서 주택을 이동하는 그러한 일부 수요들 같은 경우는 세금 경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주택을 팔고 일부 저가 아파트로 옮기는 그러한 수요들은 조금은 더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 이외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지금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신뢰도를 많이 잃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최근 앞서 나왔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당정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박안주 의원 같은 경우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그런 상태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부 내에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한 오늘 뉴스들을 봐도요, 기사들을 봐도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는 오는 2일 KBS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해서요, 민주당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뿐일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움직임에 대해 다음 정부가 논의할 문제라고 일단락을 지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당정 간에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제 영상을 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의 말 한마디가 천근같이 무거워야 되는데, 지금같이 엇박자 내는 경우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 같은 경우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면서, 저도 맨 처음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설마 하다가 역시나로 돌아서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정권에서나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면서, 또한 선거철만 되면 이런 문제들은 항상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선거 이슈와 더불어 큰 이슈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지만 다음 정부 넘어서 총선 이전에는 다시 이러한 이슈 같은 경우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가구 1주택 9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간 그런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똘똘한 한 채가 승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하면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선에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보유하자니 세금이 무겁고 부동산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가 계속 상향된 상태에서요. 세금이 무서운 상태에서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양도세 중과라고도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기준으로 해서 1가구 3주택 기준으로 해서요.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최고 세율이요. 75%입니다. 75%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세금 체제 하에서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러한 양상 하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일부 지속적으로 증여를 하면서 양도를 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하는 물량들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중과만 배제를 해도요. 그것도 한시적으로만 배제를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팔라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영향들이 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자체는 결국에는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다시 당정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실상 이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정권을 넘어서 총선에서나 다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여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 자체 같은 경우는 선거의 이슈에 크게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선거에만 잠시 나왔다가 결론은 그들이 어느 그 여던 야던 정권을 차지하면 다음에는 쑥 들어가는 그런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본회의에 통과돼야지,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지 정말 통과된 거라는 말씀과 함께 그만큼 신뢰도 측면에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예를 들어서 보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잠시 말씀드려보면 그때는 부동산이 하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일반 세율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6%에서 45%까지 차등 구분을 하고 있지만 2010년도 기준으로만 잠시 말씀드려보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과표 세율들을 보면 6%에서 35%로 최고 세율 같은 경우가 지금보다 10%가 낮았고요.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도 일반 세율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도 일반 세율을 적용했지만 다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우에만 10% 가산세를 하면서 최고 세율이 45%, 지금의 일반 세율 최고 세율과 같은 그러한 세금 체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이 6%에서 45%, 거기다가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20% 붙으면서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20%로 늘어났고요. 일반 세율에서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는 30%가 늘어난 최고 세율이요. 지방세 포함 82.5%가 되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재산세도 부담되고 종부세도 부담되지만 양도세가 가장 큰 부담 하에 팔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 증여로 돌리는 그러한 수요들 같은 경우가 많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양도세 그 중에서도요. 양도세 다주택자들의 그 부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율 같은 경우는 완화가 아니라 정상으로 돌리면서 일반 세율로 낮춘다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에는 매물들이 부담되는 그러한 세금 때문에 일반 부동산 시장에도 매물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말씀 제 개인적으로 좀 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